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시트마다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트, 그리고 두 번째 시트, 세 번째 시트, 이렇게 각각의 시트에 1월 시트에 대한 작업, 그러니까 1월 자료가 1월 시트에 들어 있고요. 2월 자료가 2월 시트, 그 다음에 3월 자료가 3월 시트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작업을 하다 보면 이 흩어져 있는 시트의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시트에다가 모으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으실 때 여러분이 뭐 복사 붙이기에서 하실 수도 있지만 엑셀에 아주 편리한 기능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을 이용해서 저희가 한번 데이터를 통합, 그러니까 모으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으는 방법은 몇 가지 작업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저희는 품명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통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겠죠. 1월 달에 보시게 되면 분명히 같은 데이터들이 분명히 2월에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월에 분명히 있는데 2월에도 있고요. 또 3월에도 있을 수 있고 또는 1월에만 있는 분명이 있고 2월, 3월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품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품명은 딱 한 번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1월 달에 대한 거, 2월에 대한 거, 3월에 대한 출고에 대한 합, 그 다음에 1월, 2월, 3월에 대한 반품에 대한 합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통합을 하고 싶다면, 그러니까 합치고 싶다면 합치고자 하는 시트, 그러니까 통합하고자 하는 시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곳에서 저는요, B2라고 하는 셀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선택을 하셨다면 위쪽에 보시면 탭 중에 데이터 탭이라고 있으시죠? 데이터 탭에 보시면 데이터 도구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곳에 보시면 데이터 도구라고 하는 그룹 안에 통합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어요. 이 아이콘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합이라고 하는 대화상자가 나오고요. 보시는 것처럼 함수가 나와요. 함수 합계가 정해져 있죠? 그러면 1월에 있는 여러분이 출고에 대한 2월에 대한 3월에 대한 각각 출고에 대한 합계를 구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참조라고 하는 곳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는 건데요. 이 상태에서 저는요. 합하고자 하는 시트, 그러니까 1월의 시트를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이곳에서 저는 누구를 선택을 할 거냐면 1월의 시트에 보시게 되면 품명부터 입력이 되어 있죠. 그래서 B1이라고 하는 셀부터 시작을 해서 반품까지 입력되어 있는 D20까지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바로 품명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데이터를 통합할 거기 때문에 저는 B1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B1에 해당하는 열이 바로 누가 들어가 있어요? 품명이라고 하는 글씨부터 시작해서 품명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추가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추가하실 부분 바로 2월 시트가 되겠죠. 그래서 2월 시트를 선택을 했더니 1월보다는 지금 범위가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어떻게 하실까요? B1부터 시작을 해서 D17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시고 나서 바로 추가 버튼을 누르시겠죠. 그러면 시트가 하나 더 남았죠? 그쵸? 그러면 그 시트, 3월 시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번에는 2월보다는 데이터 양이 좀 많네요. 그러면 B1부터 시작을 해서 D19까지 범위를 잡아주도록 할 겁니다. 이 상태에서 같은 방법으로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모든 참조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1월, 2월, 3월의 시트에 각각의 범위가 들어있죠. 얘네들을 모두 다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로 여러분이 품명을 기준으로 합계를 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행에 해당하는 부분, 그 다음에 왼쪽 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왼쪽 열에 바로 품명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 열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1월, 2월, 3월의 시트에 각각의 출고에 대한 수량과 반품에 대한 수량의 합을 구하겠죠. 왜요? 합계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셨다면 저는 확인 버튼을 누를 겁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품명을 기준으로 해서 출고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반품에 대한 합계가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셨다면 우리 테두리 한번 그려볼까요? 홈 탭에 가셔서 글꼴 그룹에 그리고 이곳에서 저는 모든 테두리를 할 겁니다. 지금 범위가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테두리를 한다면
범위가 잡혀 있는 곳에 테두리가 다 그려지겠죠. 보시니까 위쪽 행이, 첫 번째 행이 조금 허전하시죠? 그래서 C2라고 되어 있는 셀에 저는 출고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2라고 되어 있는 셀에 저는 반품이라고 또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겹치지 않는 품명 한 개씩 나왔죠? 1월, 2월, 3월에 각각의 시트. 그리고 나서 그 해당하는 품명에 대해서 1월, 1월, 3월에 해당하는 출고에 대한 합계, 그 다음에 반품에 대한 합계를 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요, 제가 품명을 기준으로 통합을 할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월까지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같은 방법입니다. 저는 B2라는 셀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라고 하는 탭에 데이터 도구 그룹에 통합을 누르시는 겁니다. 앞에 부분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참조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이 통합을 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합치고자 하는 시트를 각각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와 같은 방법으로 참조의 커서가 깜빡이는 상태에서 1월 워크시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B1부터 D20까지 범위를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버튼 누르시고요. 같은 방법으로 2월이라고 하는 워크시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이곳에서 저희는 B1부터 시작해서 D17까지 범위 잡아주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또 추가 버튼 누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 워크시트 할까요? 3월 워크시트에서 바로 B1부터 D19까지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추가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시트, 그러니까 1월 시트와 그 다음에 2월 시트, 3월 시트를 모두 다 합쳐서 합계를 내겠죠. 그런데 기준을 잡기로 했죠. 저희는 품명을 기준으로 잡는 거 맞아요. 그쵸? 그리고 이곳에 보시면 1월, 2월, 3월 바로 월별로 합을 내기로 했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행까지 잡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행을 있는 곳에 1월은 1월에 대한, 2월은 2월에 대한, 3월은 3월에 대한 각각의 출고와 반품에 대한 합이 구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체크를 하시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1월에 대한 출고, 2월에 대한 출고, 3월에 대한 출고, 또 1월에 반품, 2월에 반품, 3월에 반품이 나왔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테두리 그리도록 할게요. 홈 탭에 가시면 이곳에 글꼴 그룹에 이곳에서 모든 테두리를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다 테두리가 그려진 상태가 맞으시죠? 그쵸?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품명을 기준으로 겹치지 않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첫 행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첫 행을 기준으로 데이터에 합을 구해준 겁니다. 이곳에서 저는 B2라고 하는 셀에 이곳에 품명이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를 여러분이 통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통합하실 때 이렇게 엑셀의 기능적인 부분을 이용을 하셔도 아주 쉽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통합을 했다면 또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게 지금 현재 데이터들 중에서 원하는 것만 한번 걸러서 볼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제가 시트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시트에서 저는 어떤 부분을 하고 싶으냐 하면 출고라고 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데이터 중에 출고가 100개 이상인 것만 한번 걸러서 보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0이라든지 또는 40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입력된 거는 안 보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걸러보는 기능, 바로 필터 기능입니다. 아주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데이터 안에 셀을 어디에 두셔도 관계없습니다. 저는 B2라고 하는 셀에다가 좀 두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신 상태에서 데이터 탭에 가시면 보시는 것처럼 정렬 및 필터라고 하는 그룹에 필터 아이콘 있으시죠?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요, 바로 제목행을 나타내는 부분에 이렇게 필드 버튼, 그러니까 지금 목록 버튼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필드명 안에 버튼이 하나씩 만들어지는데 이 상태에서 저는 분명히 출고가 100개 이상이라고 했죠. 그러면 출고에 해당하는 버튼을 누르시는 겁니다. 이곳에 보시면 여러분이 직접 이 아래쪽에서 100개 이상만 선택해야지 하고 체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숫자 필터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 숫자 필터를 선택하시면 메뉴들이 보입니다. 저는 100개 이상이라고 하니까 이 메뉴 중에 크거나 같음 어떠세요? 만약에 작거나 같으면 100개보다 작거나 같은 걸 찾으시는 거죠. 근데 저는 100개 이상이기 때문에 크거나 같음을 선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화상자가 나오면 크거나 같다 보이십니까? 그리고 커서가 깜빡이는 곳에서 몇 개라고 했죠? 100이라고 입력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이라고 입력을 해 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출고가 100개 이상인 거에 대한 데이터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데이터는 숨겨진 거예요. 보시게 되면 이곳에 열번호들 보이십니까? 열번호의 번호가 9번이 없는 거 보이시죠? 숨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여러분이 자동 필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걸러보시는 하나의 과정이고요. 또 나는 이번에는 이제 출고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다 봤기 때문에 100개 이상을 봤기 때문에 나는 이 지금 필터를 해제하고 싶다. 그러면 출고라고 하는 곳에 다시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출고에서 필터 해제라고 하는 메뉴 있으시죠? 선택해 주시면 필터가 되었던 부분이 해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작업을 하실 수 있는데 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요. 보시게 되면 출고가 많은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죠. 근데 이 중에 출고가 많은 것 상위 5개만 뽑아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이 출고 버튼을 눌러서 상위 5개 하고 체크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갑니다. 숫자 필터 있으세요? 거기 보시게 되면 메뉴 중에 상위 10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십니까? 상위 10이라고 하는 부분을 눌러보시면 상위도 있지만 하위도 가능합니다. 10도 되시지만 저희는 몇이라고 했죠? 5라고 하니까 5라고 주시면 돼요. 그러면 위에서 5개 맞겠죠? 그리고 항목이라고 하는 건 바로 5개, 5등까지를 얘기하고요. 퍼센트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상위 5%. 다른 거 아시죠? 그래서 상위 5 항목이라고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출고가 큰 순서대로 5개를 뽑아져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 데이터가 이상하게 왜 큰 값이 위에 올라가지 않느냐고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거는 데이터를 큰 순서대로 정렬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5개를 뽑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들은 이렇게 숨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정렬하지 않고 그냥 걸러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필터링이 끝났다면 이제 필터를 해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출고 버튼 누르셔서 출고에서 필터 해제 누르시면 되시겠죠. 그쵸? 그러면 이번에는 반품을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볼까요? 반품을 보니까 반품이 많은 것도 있고요. 또 반품이 없는 0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반품이 없는 거는 아닌데 1개부터 10개까지에 해당하는 이 반품에 대한 숫자, 그러니까 반품의 숫자가 1부터 10까지 해당하는 범위의 데이터만 좀 걸러보고 싶어요. 그러면 0은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10보다 작거나 같음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요. 반품이라고 하는 버튼을 일단 또 눌러보시는 겁니다. 이곳에 가셔서 여러분이 또 여기서 체크하시는 거 아니에요. 체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시게 되면 저는요. 여기에 숫자 필터라고 하는 것에 보시면 크거나 같음, 작거나 같음 이건 아니죠. 0이라고 하는 숫자를 빼고 1부터 10이니까. 그쵸? 그러실 때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저는요.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 필터로 갈 거예요. 가시면 이곳에 이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하려고요.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1보다. 그러면 1보다 크거나 같은 걸 뽑겠죠? 그리고 나서 또요. 작거나 같다. 밑에 있는 버튼 눌러볼까요? 몇보다? 10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1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필터링 해라. 이렇게 뜨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확인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1부터 10에 해당하는 반품에 대한 숫자가 입력된 것만 이렇게 필터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범위를 주셔서 필터를 또 하실 수도 있으세요. 같은 방법으로 해제할게요. 반품에서 필터 해제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텍스트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분명히 가만히 보니까 저는 노트에 대한 작업이, 그러니까 노트에 대한 어떤 필터링 결과를 좀 봐야 될 일이 생겨요. 근데 노트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 32절 스프링 노트도 있고, 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6절 스프링 노트도 있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와 관계없이 노트라는 말만 들어가면 좀 필터링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품명이라고 하는 곳에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여러분이 또 체크해서 이곳에 체크하시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필터에 가시게 되면 메뉴가 보이시죠? 여기 메뉴에 보시면 노트가 들어가면 걸러내고 싶은 거 아니신가요? 그쵸? 필터링 하고 싶은 거죠? 이럴 때 포함이라는 거 어때요? 그러면 노트가 포함되면 필터링 하겠다. 반대로 포함하지 않으면 노트가 아닌 것만 걸러내겠다. 이 소리가 되겠죠. 저희는 포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들어가 있는 조건이 보이실 거예요. 사용자 지정 자동 필터에서 저는 여기에 노트라고 쓰겠죠. 그쵸? 이렇게 쓰시고 나서 여러분이 확인을 누르시면 당연히 노트가 포함된 것만 어떻게 될까요? 걸러져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노트가 되게 여러 가지가 뜨죠. 그런데 노트라는 이 글자가 들어있는 건 다 필터링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셨다면 저는 이제 똑같이 필터를 해제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필터를 이렇게 해제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부분은요, 여러분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시트를 하나로 통합을 하고요. 또 통합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걸러보는 필터 기능,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또 걸러 보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